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벌써 7번째 애정물을 시작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여러 가지 고민들, 소중한 고민들을 올려주셨는데요. 그 중에서도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중요한 고민들하고 문제를 또 뽑아서 이렇게 붙여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요. 또 이게 신나게 한번 서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공부 방법에 관한 고민을 좀 얘기를 좀 해볼게요. Black and White라는 분께서 이제 남겨주셨는데, 쌤 안녕하세요. 토익 시험을 보고 올 때마다 자꾸 5개씩 틀리고 있습니다. 유유하면서 파트 5를 잡으려고 시간이 부족한 현재로서는 파트 7을 아예 놓고 있다라는 제 가슴이 퉁 떨어지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파트 5를 공부하면서 문장 구조를 분석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파트 7을 속독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아니면 이 점점점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뭔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표현된 건데, 그래서 하루에 한 지문이라도 점점점점점 푸는 게 나을까요? 유유유 이렇게 하셨는데, 이 글을 통해서 감정을 느낄 수 있지만, 그러나 빨리 여러분의 점수를 올려주는 것이 저희 목표이기 때문에 잘라서 말씀드릴게요. 파트 5하고 6만 공부하고 7은 뒤로 밀어두잖아요. 그러면서 5 이렇게 문장 끊어읽기 연습을 하니까 결국 7도 오를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니에요. 생각 잘못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요. 선생님 무슨 얘기십니까? 그럼 파트 5 끊어읽기 연습하는 게 7에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세요? 아니, 그건 아닌데 분명히 도움이 되지만 충분하지 않아요. 충분하지 않다라는 건 점수가 확 오르는데 2%만 부족해도 오르지 않아요. 2% 부족하나 5% 부족하나 10% 부족하나 부족은 부족이기 때문에 점수가 오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좀 여러분이 힘드실 거 알고 있습니다만 5, 6하고 7을 함께 공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리해 드릴게요. 자, 파트 5에 제가 예상 문제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은가를 설명드린 적이 있었었는데요. 파트 5 그 예상 문제들을 끊어가지고 의미를 이렇게 들어오는 연습을 하는 것이 파트 7에 분명히 도움이 되지만, 그걸 하면서 동시에 하루에 파트 7 지문을 적어도 2개에서 3개 연결해서 한꺼번에 한 문제당 몇 분? 그렇죠. 1분의 시간을 재고 문제를 풀라고 얘기했었죠. 기억하실 거예요. 꼭 부탁합니다. 5, 6만 하지 말고 7도 해서 한꺼번에 점수를 확 올릴 필요가 있겠고요. 그죠? 그리고 7 공부 방법은 우리 5월달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5월달에 애정물 코너를 보시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질문하신 분은 세프템버님께서, 선생님 얘기하시고 갑자기 유유도 우시면서 지난달 에어컨 꺼달라 또 켜달라 하는 학생들 때문에 집중력이 흐려져서 LC부터 망한 희생자 중에 한 명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진짜 많은 분들이 사실은 그 에어컨 때문에 되게 시끄러워서 LC를 못 풀기도 하고, 또 더워서 못 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문제를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얘기가 토익 시험을 볼 때 긴장을 해서 그런지 유난히 좀 집중이 안 되는 편이다 라고 하면서, 쌤은 실제 시험장에서 집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나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는 토익이 아주 익숙하기 때문에 10년 넘게 토익을 보게 되면 에어컨이 켜져 있으나 꺼져 있으나 리스닝은 리스닝으로 들리는데, 그러나 수험자 입장에서는 되게 긴장이 많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미묘한 소리에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또 실제 어떤 분은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앞에 앉아있는 어떤 학생분이 이렇게 다리만 살짝 움직여도 이렇게 눈이 간다고, 되게 예민해진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생각해보세요. 정말로 편안한 환경에서 에어컨도 시원하게 잘 나오고 조용하고 아무도 움직이는 사람 없고 감독관님 항상 웃고 있고 시험 문제도 왠지 쉬운 것 같고, 이러한 상태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상태고요. 대부분 뭔가 나의 신경을 거슬리게 하는 사람이나 시끄럽거나 소음이나 이런 게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송다영 선생님께서도 항상 강조하시는데요. 평소에 리스닝을 공부할 때 아예 뭔가 좀 시끄러운, 집중이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공부를 하는 것이 그게 대처 방안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저도 강력하게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예 시험장에 대해서 기대를 하지 마세요.
내가 조절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평소에 리스닝 공부하실 때 조용한 도서관에서만 하지 마시고 카페에서도 해보고, 좀 시끄러운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상태에서도 일부러 막 집중해서 문제를 풀려고 해보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환경에 노출되면 시험장의 환경이 오히려 충분히 풀만하다라는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왜 골프 선수들이 이렇게 뭐 되게 성공한 골프 선수들도 하는 얘기가 집중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시끄러운 상태에서 이렇게 뭐 책상을 갖다 놓고서 공부하게 만들었다, 아버지가.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워낙 그렇게 좀 시끄러운 상황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평소에 골프할 때 그런 긴장감은 이겨낼 수 있었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것이 꼭 골프에만 적용되는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토익에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당장 오늘부터 환경을 좀 바꿔서 여기에서도 저기에서도 약간 불안한 상황에서도 공부를 해보는 연습을 하는 거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리스닝은요, 할 수만 있다면 혼자서 공부하는 시간 말고 문제 풀 때는 여러 사람을 같이 모아가지고 시험 푸는 것처럼 잘 준비 시간 재밌다 이러면서 긴장감을 가지고 연습해 보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공부 방법은요, 이번 애정물에는 많은 직장인분들이 좀 질문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특히나 공부한 지 좀 오래돼가지고 방법을 잊어버리거나 예전 점수가 잘 나왔는데 이번에 새로 봤더니 점수가 안 나오는 직장인분들이 3분이 계셔서 제가 이분들의 사연을 좀 소개하면서 또 저의 생각을 공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딩이라는 분의 아이디 분께서 30대 후반 직장인입니다. 20대에는 토익이 900 근처였다. 리스닝을 심지어 만점을 받게 됐다. 그런데 취업을 하고 12년간이면 강산도 바뀌는 시간인데 12년간 영어를 등한시하셨다는 저에게 중요한 정보를 주셨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토익 시험을 봐도 750점 근처로 왔다 갔다 한다. 공부 좀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된다. 토익 고득점의 비결은 뭘까요?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또 토익 만료 없으면 안 되나라는 분께서 반갑습니다. 직장인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토익 점수가 2년마다 만료가 나는데 진짜 안 그러면 안 되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솔직히 말해서 많은 지금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직장인분들이 공감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말해서 직장인들이 토익 점수를 따놓고 입사를 하고 나면 직장일 때문에 정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2년이 흐르면 또 승급 때문이라도 다시 점수를 따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아예 토익을 2년 동안 손을 안 놓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또 dry라는 분께서는, 가을이어서 dry 하신 분께서, 자, 선생님 학생일 때 선생님 강의를 들었었는데 벌써 토익 점수가 필요해서 선생님을 찾게 됐더니 이제는 온라인 강의를 하고 계셨더군요 라고 하면서, 저처럼 토익 공부에 공백 기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응원 먼저 해드릴게요. 응원! 여러분, 혼자서 응원해놓고 재미있다고 생각하면서 제가 이렇게 사라졌는데요. 재미없었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제때로 한번 응원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토익을 오래 손을 놓았다고 해서 뭐 점수가 안 오르거나 이런 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열심히 하시면, 제대로 공부하시면 분명히 점수는 오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중요한 건 방법의 문제니까 방법을 좀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토익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점수가 올랐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추고 있는 상태인데 직장에 들어가서 2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때 단순히 감각을 유지하는 방법은 집중력 공부를 못해도요, 하루에 한 문제씩 풀어도 그 어떤 느낌 같은 게 남아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 트위터를 팔로우 하시라는 얘기를 저는 좀 강하게 드리고 싶고요. 왜냐면 제가 트위터에 한 문제씩 올리는 것이, 그게 아무 문제나 올리는 것이 아니고 트렌드를 반영해서 문제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 하나씩 풀어보시고, 또 옆에 있는 동료들하고 이게 무슨 문제야 라고 얘기를 해보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뭔가 감각이 유지되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두 번째는요,
토익 시험을 보세요. 토익 시험을 매달 보는 건 좀 부담스러워요. 그죠? 하지만 2달에 한 번, 아니면 3개월에 한 번 정도 보는 것은 점수도 나오는 데다가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하구나라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신경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감각을 유지하는 데 아주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요. 감각을 유지하는 거 말고 토익 공부를 이제 다시 해야 되겠는데 너무나 오랫동안 공부를 하지 않아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가장 첫 번째, 우선 시험을 먼저 봐서 약한 부분을 찾으세요. 찾고, 2번째, 단어나 난이도가 토익이 많이 변했어요. 5년 전보다 지금이 훨씬 더 어려워요. 10년 전보다는 당연히 더 어렵습니다. 토익 난이도가 점점 올라가는 추세이지 절대 낮아지지는 않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건 당연하지만, 그러나 지금 변한 상태에서의 토익의 단어, 또 문장의 구조, 이런 것들이 익숙해지시면 예전의 것들이 다 사라진 것이 아니라 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모질게 있는 예상하기도 꾸준히 풀어보시고요.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시험을 먼저 보고 약한 부분을 파악해서 그 부분에 집중해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